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좀 잡혔을까요? 오히려 1년 사이에 평균 1억 6천만 원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69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형은 1년 만에 42% 오르면서 3개월 평균 거래액도 24억 원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저희도 놀랬다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사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또 자체가 더 올랐어요. 9억 정도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대책 이후 1억 6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틀어막히면 터진다니까요. 좋은 자리에 늘 들어오고 싶어 해요. 제 투기자 때문에 힘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이 고강도 규제 대책을 시행했으나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 11.8% 상승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하는 건지, 실패라 그러면 원인은 뭔지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시장을 이긴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 3종 세트, 예. 지역 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금 규제까지. 그런데 결과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72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월세 살아보려고 했더니 서울의 월세 평균은 월 15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 이런 규제의 가장 큰 피해는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 바로 30대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분이 30대인데 갓 결혼하고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 직장인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결국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긴 좀 어렵다.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의 신뢰가 함께 해야만 네.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 시점에서 뭐 그다음에 이제 세금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장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대책, 공급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뭐 닥치고 공급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굉장히 그렇죠. 과격한 표현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예. 공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공공 주도의 공급보다는 서울 시내 핵심 요지의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해도 5년에서 7년 걸리죠. 예.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빌라나 연립주택은 다소 회피하고 있고 PF 부실로 인해서 지금 거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징검다리, 주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아파트 부분을 단기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예. 또 하나가 바로 30대입니다. 실수요자들이거든요. 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받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가장 피해를 받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나가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 특히나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는 예.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넣어 구겠다 얘기를 했는데 정책 초기의 목표는 이제 가수요. 네. 가수요가 투기가 전반적인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기성으로 집을 사들이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예. 이 얘기는 지금 핵가족화, 1인 가구화 되면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걸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3, 4년 전 공급이 부족했고요. 네네. PF 대출 부실로 인해서 지금 공급 부족은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정부는 고민할 겁니다. 일단 수요를 억제함으로 해서 공급을 조금 숨통을 좀 트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공공부지, 공공 학대 분야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빚내서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더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을 이기려면 이제 공급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수요자들이 특히나 젊은 층, 신혼부부라든가 아이가 출산하는 이제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조금 풀어주면서 예. 실수요자들한테 숨통을 좀 틔워줘야 합니다. 그 지방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수도권과 그거는 어떻게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아마 이제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이 지금 넘쳐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은 계속 하락하면서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물론 일부 이제 반도체 이
호황 지역인 동탄의 경우에는 강남을 웃도는 이제 집값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국지적이고요. 전국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는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일단 양도세 이제 중과 유예라든가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좀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한 좀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주택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양극화되고 있는 것을 조금 차별화하는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과 차별화하는 주택 정책도 요청을 하셨습니다.